26살 한지수는 매일 새벽 6시 낡은 섬유공장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제자리인 걸까? 병든 할머니를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청소부가 된 그녀를 공장장은 매일같이 모욕하고 괴롭혔죠. 하지만 어느 날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나타나 지수를 보더니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혹시 성함이 한지수 씨 맞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 그 남자와 공장장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된 지수. 회장님이 직접 오실 겁니다. 그 손 여분 거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과연 지수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6년 만에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30분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대성 섬유공장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공장 건물은 이미 30년이 넘은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창문 틈새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쌩쌩 들어왔죠. 한지수는 2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가장 막내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 160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늘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아침 6시가 되기 전부터 묵묵히 공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헹구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붙었지만 장갑을 낄 여유는 없었죠. 작은 창고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다니면서 꿈을 키우고 있을 텐데 난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인 걸까? 그래도 할머니 약값은 벌어야 하니까 참아야지. 지수의 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꿈꾸던 지수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공장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공장 내부가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르르륵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섬유를 짜는 대형 기계들이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해서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야, 막내, 거친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5세의 박철수 공장장이었죠. 그는 키 175cm의 건장한 체격에 항상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닥 얼룩 안 보이냐? 눈은 장식이야? 박철수는 지수가 방금 깨끗하게 닦은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곳에는 얼룩이 없었지만 지수는 대꾸할 용기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죠.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하며 지수를 외면했죠. 이곳에서 지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허드렛일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느리게 해? 박철수는 계속해서 지수를 몰아세웠습니다. 빨리 안 해? 지수는 다시 걸레를 짜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아야 했죠. 이 일을 잃으면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창고 작은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공장 안에서 그 따뜻한 빛은 유일한 위안이었죠. 지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쓸쓸한 빛이 스쳤지만 곧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들도 끝나겠지.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내 작은 식당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인 이곳은 하루 중 유일하게 기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지수는 늘 그랬듯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김치찌개 한 그릇을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참 조용하네. 한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별로 안 하고.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끼어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청소부인 자신이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박철수 공장장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수에게 머물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청소부 주제의 손톱은 왜 그렇게 길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꾸미기만 생각하나?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죠.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이 길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박철수는 트집을 잡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죠. 피식. 몇몇 직원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수의 곤란한 모습은 하나의 구경거리였던 것 같았죠. 아무도 지수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며 계속 지수를 흘끔거렸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밥맛이 나지 않았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움직였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청소를 하며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죠. 그런데 오후 2시경 박철수가 일부러 지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치워. 박철수는 쓰레기 봉투를 지수 발 앞에 일부러 쏟아부었습니다. 플라스틱 조각들과 기름때, 각종 쓰레기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바닥이 순식간에 더러워졌거든요. 하지만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지수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못 본 척하며 각자의 일을 계속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 쪽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말끔한 양복을 입은 50대 정도의 남성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보기 드문 정장 차림이었죠. 양복을 입은 남자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다가 지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지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함이 한지수 씨 맞습니까? 지수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이곳에 올 리가 없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양복 입은 신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네, 그런데요? 지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양복 남자는 지수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아, 아닙니다. 그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놀라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마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가 사무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 후로도 지수는 계속 그 양복 남자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하루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인물이었거든요. 양복 남자가 나타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때의 상황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왜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정말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걸까? 목요일 오후 지수는 공장 2층 창고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용하지 않는 기계 부품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죠.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어서 지수 혼자만의 공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층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기 때문에 아래층 소리가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지수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실 겁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바로 며칠 전에 봤던 그 양복 남자의 목소리였죠. 지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언제쯤 오시는데? 박철수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복 남자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손녀분 거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손녀?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단어가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시오.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할 이유가 있나?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요?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양복 남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회장님이 직접 보셔야 합니다.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설마 나와 관련된 이야기일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냥 평범한 고아원 출신인데 그럼 그때까지는 평소대로 대하면 되는 거지. 박철수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회장? 손녀? 나를 보고 한 말이 맞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까?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할머니가 입양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 외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혹시 정말 나에게 다른 가족이 있는 걸까? 지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니야. 너무 꿈 같은 이야기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리 없어. 그날 저녁 지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대화 내용을 곱씹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주시며 지수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물어보셨어요. 지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표정이 좀 이상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지수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회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보러 오시는 걸까? 다음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하지만 양복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박철수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수를 대했습니다. 야, 막내. 오늘도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해. 박철수는 여전히 거친 말투로 지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나에 대한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의 호기심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자신에게도 다른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그 대화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태도가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었어요. 전에도 지수를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박철수는 지수에게 평소보다 훨씬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야, 막내, 창고 밖에 있는 기름통들 전부 안으로 옮겨놔. 박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지수는 창고 밖으로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20리터짜리 기름통이 10개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겨울 추위에 기름통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장갑이라도.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박철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장갑, 일이나 제대로 해. 맨손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지수는 할 수 없이 맨손으로 무거운 기름통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직원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일하는데 혼자만 추위에 떨며 일해야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더 심했어요. 박철수는 지수를 공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3층 기계실 청소하고 와.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 3층 기계실은 오래된 기계들이 돌아가는 곳이라 소음도 심하고 미끄러워서 위험했어요. 게다가 환기도 잘 안 되어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평소에는 남자 직원들도 둘씩 짝을 이뤄서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지수 혼자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지? 전에도 심했지만 요즘은 정도가 너무 심해. 뭔가 이상해. 수요일 점심시간 지수는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본사 회장님이 오신다던데? 생산부 김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인수합병건 때문이라던데. 포장부 이주임이 대답했어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회장님이 먼 친척 찾는다고 하던데? 김대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친척. 무슨 친척? 잘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계신다던데. 지수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 들었던 대화와 너무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정말 나와 관련된 일인 걸까? 그 순간 박철수가 식당으로 들어왔고 직원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의 시선이 지수에게 머물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점심시간 끝났으니까 빨리 일터로 나와. 아직 10분 남았는데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철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말 안 들려? 빨리 나와. 지수는 도시락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계속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지수만 일찍 나가야 했죠. 목요일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가 지수에게 공장 외벽 청소를 시킨 것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유리창 닦고 와. 겨울이라고 안 할 이유는 없잖아? 영하의 날씨에 물걸레로 유리창을 닦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물이 금세 얼어붙어서 제대로 청소가 되지도 않았죠. 지수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박철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지수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왜 갑자기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지? 혹시 며칠 전 그 대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금요일 저녁 지수는 창고에서 혼자 청소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들어 박철수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마치 지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문도 그렇고, 선녀를 찾는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을 거야.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에게 다른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철수가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 동안 지수는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월요일이 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공장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본사 회장이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직원들은 모두 깔끔하게 옷차림을 하고 공장 곳곳을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박철수는 아침부터 큰 소리로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오시니까 모두 단정하게 해.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지수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며칠 전 들었던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오전 10시쯤 공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장 앞마당에 두 줄로 늘어서서 회장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지수도 맨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며칠 전에 봤던 양복 남자가 내렸고 두 번째 차에서는 비서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차에서 한 명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동혁 회장이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사람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안녕하십니까. 박철수가 큰 소리로 인사했고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혁 회장은 직원들을 차례대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에게 머물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죠. 지수는 맨 뒤에 서 있어서 회장이 자신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동혁 회장은 직원들을 대충 훑어본 후 곧장 지수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지나쳐서 지수 앞에 바로 멈춰선 것이었어요.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회장과 지수에게 쏠렸죠. 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동혁 회장은 지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 같았죠. 지수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도 놀라웠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더 놀라웠거든요. 저를 아세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동혁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손녀 아니냐? 그 한마디에 공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박철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지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손녀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지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한동혁 회장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 한민수였다. 내 어머니는 이영희 씨였고 너는 26년 전에 태어났지. 지수는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회장이 말한 부모님의 이름이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회장의 목소리도 먹먹해졌어요. 내가 해외 지사에 있어서 바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사이에 넌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26년 동안 널 찾고 있었단다. 지수는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주변 직원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청소부가 알고 보니 회장의 소녀였다는 사실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죠. 특히 박철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지수를 괴롭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동안 이런 곳에서 한동혁 회장은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둘러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는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26년 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지수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두려움의 순간이기도 했죠.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가고 한동혁 회장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차근차근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동혁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제 둘째 아들 한민수의 딸입니다. 즉, 제 손녀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6년 전 지수의 부모님인 민수와 영희는 신혼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지수는 겨우 돌이 막 지난 아기였어요. 지수는 회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 궁금했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유럽 지사 설립 때문에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이에 지수는 이미 고아원으로 보내진 후였죠. 연락이 제대로 안 되었던 시절이라. 지수의 할머니였던 박순자 할머니는 그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지수를 너무 예뻐하셔서 입양을 결정하셨던 것이죠. 순자 할머니께서 지수를 데려가실 때 저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어요. 서류상 문제도 있었고 할머니께서 이사를 자주 다니셔서 연락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동혁 회장은 사설탐정까지 고용해가며 손녀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가 성을 박씨로 바꾸고 할머니와 함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던 것이죠. 3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회장 옆에 서 있던 양복 남자가 말했어요. 그는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민호였습니다. 각 지역의 공장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찾고 있었죠. 정민호 비서실장이 며칠 전 공장을 방문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회장님께 보여드렸던 오래된 사진과 너무 닮아서 확신했던 것이죠.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한동혁 회장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6년 전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기였던 지수를 안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진 속 아기는 분명히 자신이었고 부모님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단다. 회장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겼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너에게는 그 두 분의 좋은 점들이 모두 물려받았구나. 주변 직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특히 그동안 지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생산부 김대리는 며칠 전 지수 앞에서 했던 무례한 말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워했어요. 포장부 이주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할머니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말이지. 회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26년 동안 내 손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 모시고 살 거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겠니?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그 말을 들은 지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걱정했던 일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동혁 회장은 그제야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회장의 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 공장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회장님. 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따로 이야기할 것이 있겠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박철수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행동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 뻔했거든요.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평범한 청소부로 출근했는데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손녀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동혁 회장과 지수의 감동적인 재회가 끝나고 이제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왔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손을 잡고 공장 사무실로 향했고 박철수에게 따라오라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철수는 의자에 앉아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지수는 회장 옆에 서서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박철수 공장장, 한동혁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설명해 보시오. 박철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그게 정민호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며칠 전부터 지수의 신분을 알고도 일부러 더 심하게 괴롭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박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민호 비서실장이 지켜본 모든 것들이 회장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회장님, 저는 그냥... 박철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내 손녀를 한겨울에 맨손으로 기름통을 옮기게 하고 위험한 3층 기계실에 혼자 보낸 것도 그냥이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수는 회장이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정민호 비서실장이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 손녀의 신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무서웠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지수 씨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면 제가 그동안 한 행동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심하게 괴롭힌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실망이 담겼어요. 내 손녀를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그런 의도였거든요. 지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박철수가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니까 더욱 서글펐거든요. 박철수 공장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한동혁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철수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회장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당신이 우리 지수에게 한 번만 그랬습니까? 26년 동안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온 아이를 매일매일 괴롭힌 것이 한 번입니까?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수를 괴롭힌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한동혁 회장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박철수 공장장님도 분명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회장은 지수의 성숙함에 감동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철수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지수의 마음은 고맙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장이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해고이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박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거든요. 대신에 우리 공장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지수가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수야. 회장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6년 만에 찾은 가족의 품에서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박철수는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지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정의는 실현되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박철수가 공장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 대성섬유 공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낡았던 외벽은 깨끗하게 도색되었고 직원 휴게실도 새롭게 단장되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이제 본사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회장 전용 승용차를 타고 매일 출근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는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예전 동료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비서실 업무로 일주일에 2번씩 공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 지수씨, 포장부 이주임이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이주임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제 지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지수가 신분을 알게 된 후에도 전혀 교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김 대리님은 어떠세요? 지수가 생산부 김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김 대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지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씨에 감동한 직원들은 하나둘씩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수는 모두를 용서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죠. 새로 부임한 정재훈 공장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했고 지수의 의견도 항상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수 씨, 직원 식당 개선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재훈 공장장이 물었어요. 네. 할아버지께서 승인해 주셨어요. 지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메뉴와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수는 자신의 영향력을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어요. 회장도 지수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들었거든요. 한편 지수의 개인적인 삶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동혁 회장은 약속대로 박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마련된 새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지수야, 꿈만 같구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지수를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지수가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다니. 할머니 덕분이에요.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어요. 한동혁 회장도 박순자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26년 동안 손녀를 키워준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했거든요. 지수는 이제 대학 진학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26살이지만 늦지 않았다며 회장이 적극 지원해 주었죠.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훗날 회사 일을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수는 공장을 방문해서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정민호 비서실장이 제안했어요. 네, 좋아요. 지수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동혁 회장이 공장에 도착했어요. 손녀의 근무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할아버지, 지수가 뛰어가서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수, 오늘도 열심히 일했구나. 회장은 지수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네, 직원분들이 모두 도와주셔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과 지수는 공장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지수의 미소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사람은 정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동혁 회장은 지수의 성숙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26년 동안 고생하며 자란 손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지수야. 할아버지도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단다.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공장에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서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26년 동안의 외로운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란다. 회장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렇게 지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값진 것이 되었죠.